강화도는 한때 명동보다 땅값이 비쌀 정도로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됐던 섬마을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12만 명이던 인구가 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정도로 그때의 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개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던 강화도의 숨은 흔적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지하철은 무인으로 이동하는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인데요. 김포나 강화도 쪽으로 걷는 여행을 떠날 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인데 다른 수도권 지하철 노선과 가격이 똑같아서 저렴하게 이동하기 아주 좋은 노선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해 따뜻한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이 두 장소를 둘러보기 위해 구례역에 왔습니다. 구례역 2번 출구로 나와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택시 정류장 앞으로 위치한 구례역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70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볼까요? 버스는 김포시와 강화도 남쪽을 잇는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도로 넘어갑니다. 구례역에서 70번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목비고개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정류장에서 뒤를 돌아 1분만 걸어가면 이렇게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샛길이 나오는데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간밤에 눈이 펑펑 내려서 그런지 주변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네요. 강화도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과 포근한 하얀 눈의 조화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지까지는 15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정겨운 시골길을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합니다. 길을 따라 7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잘 정돈된 한옥 건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 고려시대의 최고 문장가라고 불리는 이규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규보의 대표적인 작품은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서사시로 푼 동명왕편이 있다고 하네요.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새길 때 일조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묘를 보니 참 신기하네요. 이규보의 묘를 지나 앞쪽에 있는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커다란 소나무를 지나 앞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니 전시장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왔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주황색 벽돌로 지어진 창고 건물이 가득한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서광식품이 운영하던 참기름 공장을 인수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아트팩토리 참기름 강화입니다. 앞에 보이는 커다란 창고는 실제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운영됐던 7,000평 규모의 대형 참기름 공장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총 2개의 미디어 아트 상영장과 카페 및 식당으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참기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시선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확실히 박스 형태로 된 옛 참기름 공장의 골조가 그대로 살아있어 굴곡진 곳이 없고 깔끔해 전시를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이 참기름 공장의 크기는 높이 8m, 길이는 무려 120m나 된다고 하네요. 전시는 인피니티 아트, 꿈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평면 전시지만 어찌나 화려하고 입체적이던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따뜻하게 구경하기 참 좋았습니다. 전시 내용은 주로 하늘에 재를 올리던 만이산 참성단과 강화도 인화리의 범바위 전설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실내 공간이었지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겨울에 방문하면 딱 좋은 명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입장료는 네이버 예약 기준 동절기 성인 11,900원인데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이며 평일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주말은 19시까지 운영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1관 구경을 마치고 2관으로 가볼까요? 2관에서는 노르웨이의 유명한 화가인 뭉크의 일대기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상영 시간이 정해진 전시라 시간표를 참고해도 좋겠죠? 아직 상영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림을 그리면 미디어 아트로 출력이 되는 드로잉 체험을 해봤습니다. 벽면에 제가 그린 분홍 줄무늬 호랑이가 나왔네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 상영 시간이 돼서 미디어 아트를 감상했는데요. 이 영상은 촬영이 불가능해 찍지 못했지만 이관 역시 규모가 워낙 커서 일반 전시관에서는 느끼지 못할 웅장함을 배경으로 뭉크의 생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관 미디어 아트 전시를 마치고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을 구경해봤습니다. 이곳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전시관과 다르게 벽면이 통창으로 돼 있어서 또 다른 개방감을 느끼며 휴식하기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6,500원이지만 카페 패키지를 구매하면 3,500원에 먹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카페를 제외한 음식류 가격은 대략 2만원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가수 이승철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관도 있는데요. 실제 이승철과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돼 있어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그럼 아트팩토리 참기름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다시 전시관을 빠져나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저는 처음에 70번 버스를 타고 하차했던 목비고개 정류장 바로 전에 있는 이규보 묘 입구 정류장에서 61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수협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버스가 왔던 반대 방향으로 큰 길을 따라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에 있는 미국식 샌드위치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먼치스 치즈 스테이크라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녹진한 미국식 소고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으니 계속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15분 정도 큰 길을 따라 걸으면 월드종합 스포츠라는 상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아까는 보지 못했던 오래된 골동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1933년에 지어진 국내 최대 규모 방직 공장인 조양방직을 리모델링해 만든 카페인 조양방직입니다. 강화도는 예로부터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한강을 통한 물자 조달이 쉽고 손재주가 좋은 인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섬 특유의 적절한 해풍으로 습도도 잘 유지돼 실이 끊어지지 않는 환경이라 조양방직이라는 그 당시 최대 규모 인조견 방직 공장이 이곳 강화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2,000평 규모의 거대한 방직 공장을 지금은 그 형태를 보존해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카페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특이한 골동품들이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박물관에 가서도 보기 힘든 물건들이 정말 많아서 여길 구경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입니다. 실내와 야외 공간 모두 골동품들이 전시돼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둘러보기 참 좋습니다. 끝쪽에는 그 당시 실제 사용했던 커다란 금고도 남아 있었는데요. 공장이 한창 돌아갈 때는 일꾼이 지게로 돈을 지고 은행까지 날랐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금고 옆에는 2층으로 된 철제 전망대도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커다란 조양방직의 규모가 더 잘 들어오네요. 이렇게 공간 곳곳이 전부 전시물이라 재밌게 둘러보기 참 좋더군요. 중간중간 놓여있는 모든 실내 공간은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역시 옛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골동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나무를 활용한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어 참 좋았습니다. 방금 둘러본 실내 공간 반대편으로 가면 또 다른 실내 공간이 등장합니다. 아까 구경했던 공간에서는 서양의 골동품을 주로 구경할 수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한국의 골동품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안쪽에 그 당시 실제 사용됐던 변전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시설은 1933년 지어진 조양방직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전기 시설물이라고 하네요. 그 당시 명동 땅값을 초월할 정도로 경제가 번성했던 강화도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실내 공간 2곳과 야외 골동품 구경을 마치고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메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곳이 정말 옛 방직 공장 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자석들이 가득했는데요. 과거 이곳에서 실을 짜는 방직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었다니 아무리 봐도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카페 가운데로 길게 뻗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그
그 당시 방직 기계가 줄지어 설치돼 있었다고 하네요. 중앙 콘크리트 구조물 이외에도 건물 곳곳에는 수많은 골동품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개인의 집념을 통해 일궈온 경이로운 명소들을 참 좋아하는데 조양방직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음료와 빵을 주문할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는 7,000원으로 비싸지만 이 가격에 이런 멋있는 공간을 구경할 수 있다니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옆쪽에는 맛있는 빵들도 진열돼 있네요. 참고로 수요일에 오면 소금빵을 30% 할인된 가격에 먹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양방직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화도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조양방직에서 도보로 약 20분, 버스로는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강화터미널로 가면 됩니다. 저는 강화터미널에서 3000번 버스를 타고 다시 김포 골드라인을 타러 갔습니다. 그렇게 걸포목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버스를 이용해 쉽게 둘러볼 수 있었던 강화도의 숨은 명소 두 곳, 그리고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옛날 강화도의 경제력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 옛 추억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강화도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